그 도매상가 있는 데인데 그 7평 매장에서 그 저가 그 커피 브랜드가 하루에 이제 900건을 결제를 해요. 엄청나죠? 900건을 결제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팔아요. 한 달에. 그것도 이제 그 일주일에 금요일까지만 5일 영업을 해. 그것도 야간에서. 그러니까 이 분들이 보면은 그 네, 두 번째는 이제 원가법인데, 원가법은 이제 통상 그 대상 물건에 대해서 이제 재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제 토지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건축 원가에서 재비용을 빼서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익 환원법인데, 대상 물건이 이제 장래에 산출될 수 있는 기대되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나 될 거냐, 이 부분들을 가지고 따지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제 그 감정평가에서 따지고 하는 부분들이, 글쎄요, 이제 저도 이 부분들은 뭐 제가 그 부분이 그쪽에 감정평가사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긴 참 곤란한데, 보면은, 어쨌든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감정평가무라는 게 이제 보상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대출을 할 때 이제 금융기관 평가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라서 기계적인 평가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보면은 경제 사정들이 그 확연히 안 좋아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 확연히 안 좋아졌는데, 작년의 거래사를 올해 거래사례로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건축원가 자체도 실제로 공사원가 자체들이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그 시점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에 따라서는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어쨌든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거래 사례는 최대한 지금 현재 그 경제 사정들이나 어쨌든 상권의 흐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편의점하고 커피숍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어떤 상권 입지가 좋다고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무리가 있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 편의점이 몇 개가 있냐 하면 약 한 5만 5천 개에서 5만 8천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CU하고 GS25C, 그리고 이마트 25, 그리고 이제 세븐일레븐, 이렇게 4대 메이저 편의점이 요것만 5만 2천 개가 있습니다. 5만 2천 개가 있고, 그 메이저 편의점의 이제 그 상권 범위를 정하는 기준 자체는 인접 가맹점간 250m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도심에 있으면 250m 내에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게 이제 하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협약이라고 맺어서 50에서 우리 그 예를 들어서 구청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50에서 100m 내에서 서로 같이 합시다. 다른 브랜드도 내지 말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어쨌든 일정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커피숍은 더 많습니다. 2021년 통계청 기준으로 10만 729개야. 그리고 커피 브랜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등록된 게 886개입니다. 그래서 치킨이 619개니까 치킨보다 더 많습니다. 커피 브랜드가. 그리고 가맹점 숫자는 2만 6천 개. 그러니까 886개 브랜드의 가맹점 숫자가 2만 6천 개라는 거죠. 이건 뭐 통계청에 등록된 숫자니까, 이거를 볼 때 과연 그 입지를 정할 때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생각은 그래요. 이게 소비자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변의 상권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들, 어떻게 뭐 경제 활동을 하고 주변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하는 그 패턴들, 그리고 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시점들, 그리고 어떤 메뉴를 사느냐에 대한 부분, 요 세 가지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익이 높은 품목이 과연 뭔가, 그리고 요 부분들인데,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어디를 제가 잠깐 컨설팅을 했었던 데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도매상가 있는 데인데, 그 7평 매장에서 그 저가 그 커피 브랜드가 하루에 이제 900건을 결제를 해요. 엄청나죠? 900건을 결제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팔아요.
한 달에. 그것도 이제 그 일주일에 금요일까지만 5일 영업을 해. 그것도 야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보면은 그 재밌는 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뭐 시장에 많고 단가가 많고 하면은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데 포인트를 두냐면은 대부분 거기 방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거든. 근데 사실은 거기에 커피숍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 오는 소비자가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도매상가에서 직원들이 혼자 근무하거나 둘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이제 커피만 해가지고 갈 때 한 5잔씩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실제로 이제 보면서 나도 놀랐어요. 나도 이 정도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과연 내가 이 비슷한 사건을 찾으라면은 나는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쨌든 습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상권 같은 경우는 보면 또 그 직원들이 그 간식들, 편의점들이 실제로 보니까 뭐 거기 뭐 그 주변에 편의점 자체가 1억 정도 팔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 되게 높은 편이죠. 아주 높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편의점 치고는 높은 편인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로 파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어쨌든 생활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매 시점, 어느 시점에 사는가. 그러니까 아까 도매시장 거기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아니라 밤에만 사요. 밤에만 사는데 그 정도 팔고, 그리고 밤에 이제 실제로 문을 여는 그 시점에 이제 대부분 사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패턴, 그리고 구매 시점들, 그리고 어떤 메뉴를 사는지에 대한 거는 뭐 다 같은 메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카페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우리나라 그 공정위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이제 브랜드 숫자가 11,899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어쨌든 뭐 공통적인 입지는 없어요. 상권 입지는. 물론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노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그 브랜드에서 그 강조하고 하는 소비자의 특성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입고하는 그 상품에 대한 분석들, 이 부분들이 사실 첫 번째 이슈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다 선의는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만큼 고객들이 많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또 하나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본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맹점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가맹점이 늘어나기 위한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잘 보여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게 보면은 가맹점에 보통 보면 점포의 규격들을 정하는, 예를 들어서 전면 길이는 몇 메타가 되고 측면할 때 몇 메타가 되고, 그리고 앞에 가시석이 튀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앞에 이제 4차선 이상 도로나 몇 차선 이상 도로의 조건들을 갖춘 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이제 그 프랜차이즈의 어쨌든 뭐 그 고객층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가맹점을 늘리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프랜차이즈를 뭐 유치를 하거나 할 때도 창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일단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